안녕하세요. 저는 73세의 김성준입니다. 40년간 호텔 사업에 몸담아 국내 대형 호텔 체인을 일구어낸 사람입니다. 2년 전 은퇴했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 전국 15개 도시에 호텔을 세웠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2년, 그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 한때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던 제 호텔들이 고객 불만으로 시끄럽다는 기사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했던 커피도 식어버렸네요. 정원의 벚나무도 시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비서 박민수 씨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호텔들이 이상해졌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 어제는 제주 지점에서 위생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대구에서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하고, 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편히 쉬셔야.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봐야겠어요. 네, 호텔에 가서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평범한 손님으로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겠죠?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호텔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회장이라는 신분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터. 저는 한동안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제 옷장에서 제일 낡은 옷을 좀 골라주세요. 그리고 분장도 해야겠어요. 분장이라뇨? 노숙자로 변장할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박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심은 확고했죠. 그렇게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박민수 씨의 도움으로 낡은 옷을 챙기고 전문 분장사를 불러 노숙자 분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호텔 재벌 김성준이 아닌 길거리의 한 노인이었습니다. 삼성동 본점부터 가보겠어요. 민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사흘이면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안 돼요. 혼자 가야 해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성북동 저택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혼자서요. 버스를 타고 삼성동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호텔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은빛 로고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 화려함 너머를 보고 있었죠. 과연 이 호텔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호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기 하룻밤만 묵고 싶은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프런트에 섰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저를 본 젊은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곧 차가운 표정을 지었죠.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재 예약 가능한 객실이 없습니다.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객실 점유율은 55%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애써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제발요. 밖은 너무 춥고. 손님, 지금 객실료는 최소 15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직원의 말투에는 깔보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적여 꼬깃꼬깃한 5만 원권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손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호텔은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체크인하던 중년 부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반값 내드릴게요.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말했습니다. 아내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어머, 그러시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이런 추운 날 어르신이 길에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프런트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호텔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손님을 만나다니,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이 부부 덕분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죠. 오전 내내 저는 호텔을 돌아다녔습니다. 청소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니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였어요. 한 사람이 35개가 넘는 객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청소 아주머니가 짐 카트를 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예전엔 셋이서 하던 일을 혼자 하려니 너무 벅차요. 그래도 일자리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으로 가보았습니다. 2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허겁지겁 밥을 먹는 직원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야, 빨리 먹고 올라가. 손님들 체크아웃 시간이야.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탁실에서는 린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한 주방 직원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어제 만난 그 부부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고요. 내일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겠어. 저는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 갔어요. 이제 곧 커다란 변화가 시작될 테니까요. 셋째 날 아침, 저는 분장을 전부 지웠습니다. 다시 김성준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호텔 직원들을 전부 불러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으려 했지만 신분증을 보여주자 그제야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김성준 회장님이. 뭐라고요? 회장님이 직접 오셨다고요? 복도 저편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목소리. 30분 후 대연회장에는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로비에서 만났던 불친절한 직원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주방에서 일하는 중년 부부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준입니다. 제가 연단에 올라서자 순간 정막이 흘렀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가 호텔 회장으로 변신한 걸 보고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저는 이 호텔의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노숙자였죠.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런트 직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여러분,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불친절한 서비스, 지저분한 객실, 형편없는 음식,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경영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고요. 지난 2년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했습니까? 비용 절감, 효율. 그게 다입니까? 전무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호텔은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닙니다. 손님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야 하고 직원들에게는 자부심 있는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틀 동안 기록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먼저 최고 경영진 전원을 교체하겠습니다. 전무와 상무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둘째, 직원 복지와 인력 충원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량의 60% 수준으로 조정될 때까지 신규 채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셋째, 모든 객실의 전면 리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6주 안에 완료하도록 하죠.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방에서 일하는 그 중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운 노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준 직원에게는 특별 승진과 포상이 있을 겁니다. 그제야 그 직원이 자신의 일이라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얼굴이 붉어졌고요.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봅시다. 이번에는 제대로요. 그날 아침 대연회장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죠.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다시 호텔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변장도 하지 않았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프런트의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도 귀찮아하는 목소리도 없었어요. 요즘 손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외국인 손님이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로비를 둘러보니 눈에 띄게 달라진 것들이 보였습니다. 항상 시들어 있던 꽃들은 매일 새 것으로 바뀌고 있었고 바닥은 반질반질 광이 났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 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제는 둘이서 하니까 훨씬 수월해요. 예전에 만났던 그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서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허리는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무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낫죠. 그리고 병원비도 지원해 주시고. 객실을 점검하러 들어가 보니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깨끗이 리모델링된 방은 냄새도 없었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회장님, 뒤를 돌아보니 그때 그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주방장이 되어 있었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내와 둘째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의 배가 불러 있는 걸 보니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주방 재료도 항상 신선한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식당으로 가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뷔페 테이블은 항상 새로운 음식으로 채워져 있었고 직원들은 손님들의 요청에 즉각 대응하고 있었죠. 회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새로 영입된 총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올해 실적 보고서입니다. 고객 만족도가 85% 넘었고 객실 점유율도 예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숫자로도 확인되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총지배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작한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을 보고 다른 호텔 체인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대요.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야 다시 시작이구나. 한 달 전에 그 결단이 옳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분위기가 달라지자 자연스럽게 손님들의 발걸음도 늘어났어요. 예전처럼 북적이는 로비를 보니 제 마음도 설렜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새로 시작한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총지배인이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따뜻한 하루는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매달 하루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초청해 무료로 호텔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어르신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하세요. 어제는 한 할머니께서 손주랑 같이 오셨는데 평생 처음으로
호텔에서 주무셨대요. 손주랑 같이 찍으신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노숙자 할아버지로 변장했을 때 느꼈던 그 소외감을 아무도 느끼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도 늘었습니다. 요즘은 매주 주말마다 인근 양로원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식사도 대접한대요. 그때 그 중년 부부가 시작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아, 맞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던데. 총지배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분이 저를 보고 반가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노숙자였던 때 만났던 청소 아주머니. 하지만 이번에는 손님으로 오신 거죠. 회장님, 저 오늘 딸 결혼식이에요. 여기서 하게 됐어요.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예전에는 감히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직원 할인도 해주시고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져 저도 덩달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웨딩홀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새로 승진한 주방장이 직접 결혼식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프런트 직원들은 하객들을 안내하느라 분주했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오늘 최고의 결혼식 만들어 드릴게요.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졌구나. 제가 꿈꾸던 그런 호텔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이제 조금은 떳떳하게 은퇴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호텔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로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었고 직원들은 더욱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총지배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올해 실적 보고서입니다. 고객 만족도가 95%를 넘었고 객실 점유율도 예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숫자로도 확인되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었죠. 그리고 직원들이 회장님께 드릴 선물이 있답니다. 이상하다 싶어 총지배인을 따라 연회장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전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생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케이크까지 준비해 두었더군요. 순간 누군가 조심스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중년 부부가 서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남편이 수줍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회장님 이름을 따서 성준이라고 지어도 될까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요, 영광이죠. 이런 게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숫자로 보여지는 실적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게 제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호텔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호텔에 나왔습니다. 은퇴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네요. 회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프런트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정말 반가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인사였죠. 이제 곧 완전히 은퇴하실 거라고요? 네, 이제는 정말 편하게 쉬고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은퇴를 결심했어요. 호텔이 제 자식 같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창밖을 바라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벚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네요. 회장님, 이제 진짜 그만 나오실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요. 제 대답에 총지배인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또 오실 테니까요.
그땐 평범한 손님으로 올 거예요. 노숙자 할아버지는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겠네요. 퇴근하기 전 마지막으로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정말 안녕이네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 이제는 제 손을 떠나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집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손님에게는 편안한 쉼터로, 직원에게는 자부심 가득한 일터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이제 저는 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따뜻함은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